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존재론 만물의 속성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게 뭐랄까,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갖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존재에 숨겨진 원리를 파헤쳐보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철학적 탐구에서 핵심 개념들을 좀 뽑아내보고요. 이게 당신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원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만물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 근원이 되는 원상의 속성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관찰을 넘어서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닮기의 법칙이네요.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먼저 구상하고 그 인간을 모델로 해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본래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타락해서 본래 모습을 좀 잃었을 수 있는데 만물은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 연구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럼 존재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성상과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아, 네. 모든 존재는 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을 가진다고 설명해요. 성상과 형상. 성상은 약간 보이지 않는 내적 속성, 기능, 본질 같은 거고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적 형태나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식물로 치면 성상은 그 식물의 생명력 자체라고 할 수 있고 형상은 우리가 보는 줄기, 잎, 세포 조직 같은 거예요. 아하, 보이지 않는 속성 성상과 보이는 형태 형상. 약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성상과 형상이 광물부터 식물, 동물, 인간까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 계층적으로요? 네. 인간은 광물, 식물, 동물의 성상과 형상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인간만의 고유한 영적인 성상, 그러니까 생심과 형상인 영체를 지닌 존재, 즉 소우주다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창조 순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구상하고 거기서 요소를 빼면서 하위 존재를 구상했다는데 그렇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실제 창조는 반대로 광물부터 인간 순서로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렇게 쌓여서 인간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 신기하네요. 이 계층 구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첫째는 인간의 마음, 즉 성상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 형상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동물, 식물, 광물 같은 하위 존재의 성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으로 몸을 조절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네, 요가 수행자가 마음으로 신체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식물이 인간 마음에 반응한다는 백스터 효과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둘째는 그 생명 창조 논쟁에 대한 관점인데요. 과학자가 DNA, 그러니까 형상적인 측면을 아무리 잘 합성해도 생명 그 자체, 성상적인 측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 라디오는 만들어도 전파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닌 것처럼요. 장악합니다. 딱 그 비유죠. 그렇군요. 성상 영상 말고 또 양성과 음성이라는 속성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모든 개체는 그 성상과 항상 안에 또 이 양성과 음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마음, 성상에는 밝음, 양과 모호함, 기쁨, 양과 슬픔, 이런 식으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몸에도요. 네, 몸 형상에도 돌출된 부분은 양,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요. 더 나아가서 개체 자체가 양적 실체, 예를 들면 남성이나 수컷 또는 음적 실체, 여성이나 암컷으로 나뉜다고도 보고요. 인간 남녀 차이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했어요. 신체 차이는 양적인데 마음의 차이는 질적이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좀 재밌죠. 같은 슬픔이라는 감정, 즉 성상이라도 남자는 좀 억센 슬픔, 비통함, 양적으로 느끼고 여자는 가냘픈 슬픔, 비애, 음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그 질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성과 음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또 아름다움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뭐 부부관계나 예술 창작 같은 것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으로 개별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각자의 개성, 뭐 그런 이야기겠죠. 네, 맞아요. 모든 존재가 방금 말한 보편적인 틀, 그러니까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자 고유한 특성, 그걸 개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마다 성격이나 외모 다르고 감정 표현 방식도 다른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 개별상 안에는 또 타고난 불변적인 측면도 있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측면, 개별 변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이 물론 영향을 주지만 인간이 환경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살펴본 이 존재론은 세상을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또 보편상과 개별성이라는 틀로 분석하면서 그 안에 어떤 깊은 연결성,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 같아요. 특히 자연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 이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근원, 원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성들이 층층이 쌓여 있으면서도 또 조화롭게 작용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단실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글의 관점처럼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성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나 또 바깥 세상과 정말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그 연결을 어떻게 더 의식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